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 전문가들이 내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원인 그리고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광복절 집회,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회를 주최했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역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교회 신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 신도들과 연관된 분들이 많이 지금 감염이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제 집회가 만약에 확산되는 역할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 이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더 조금은 무서운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미 이제 한 열흘 전부터 무증상자든지 혹은 감염이 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서부터 이거 잘못된 것을 따져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5월 6일 날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을 기점으로 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길게 끌었습니다. 여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꼬리를 계속 물면서 사실 네. 7월 초까지 감염자들이 나왔고 이제 그러면서 그 유행이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되면서 7월 첫 주를 지나면서부터는 두 자릿수 환자 그리고 어떤 날은 또 한 자릿수 환자까지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줄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인 모든 활동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에 관중 그렇죠. 관람도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문화적인 활동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경제적 활동을 또 올리기 그렇죠.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자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그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접촉이 늘어나고 또 이동의 그 강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네네. 됐는데다가 7월 마지막 주부터 휴가가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하고 또 접촉을 시작했고 또 교회들은 대부분 이 여름철에 수련회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모임들도 많이 갖는 그런 그렇죠. 시즌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 2, 3주 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이 전파가 훨씬 더 증가하면서 증폭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 기회가 있을 때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한 달 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활동이 굉장히 증가가 됐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주말에 있었던 집회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주쯤 되면은 그로 인한 확산세가 또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네. 그 지금 확진이 돼서 진단이 되고 있는 그런 확진자들 사이에서 이 집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집회 과정에서 여러 보도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그렇죠. 마스크 착용을 정확하게 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를 외친다든지 서로 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굉장히 네.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전국에서 모였었다가 전국으로 흩어졌기 맞아요. 때문에 네. 완전히 전국적인 그 감염의 대유행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 정말 겁이 난다라고 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야당역에 이제 야당 쪽에 있는 그 스타벅스. 네, 거기서 이제 확진자 수가 40명이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집회는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런 이제 커피숍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있기도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또 커피 마시다 보면 사실 마스크를 쓰기는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데 그리고 또 거기서
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옮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이러스가 강해진 건가요? 지금 워낙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접촉 과정에서도 네.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바이러스가 변이된 게 아니냐라는 네네.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변이가 생겨서 좀 더 전파력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검사,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더 큰 가능성은 확실히 이 3, 4, 5월 달에 비해서 네.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그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모임, 개인적인 모임들이 훨씬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가벼운 접촉에 의해서도 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쉽게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모든 그런 시설이나 뭐 장소 이런 곳들이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형태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미진하게 바뀐 네네. 부분도 충분히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카페나 이런 네네. 곳들을 보면 사실 테이블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테이블 간의 거리를 뭐 2m 이상 벌리기 시작하면 여러 테이블을 빼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태고 뭐 에어컨과 같은 공기 조절이 필요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플로우가 공기의 흐름이 이 사람들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미비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제 격상시켜야 된다. 3단계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권에 한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제 몇몇 중요한 클러스터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나 이런 데서의 접촉자들이 네. 이런 검사에 협조를 잘해서 전체가 다 검사가 됐으면 사실 오늘 확진자 수가 두 네. 배수로 나왔을 겁니다.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4,000명 정도의 신자가 있는데 어제까지 절반도 검사를 못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비협조적인 부분도 네네. 있는 것 같고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000명 정도를 검사를 했으면 실제로 오늘 확진자 수는 뭐 한 400명 가까이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런 아주 확진자 비율이 높은 클러스터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전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실 요번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기 전 단계에 네. 확진자들 중에 감염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16%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지역 사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무증상인 경우는 더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간에 바이러스 배출량의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증상이 없는 사람도 거의 동일하게 네네.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무증상 전파, 깜깜이 전파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막아내려면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이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을 열심히 하다가 조금 풀어진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예, 하고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느꼈던 어떤 네. 사회적인 손실, 경제적 손실을 그렇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저항이 네. 상당히 셀 수도 있고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을 때 이 단계를 올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려면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상태에서 2주 정도 끌어가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3주에서 4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과 같이 전파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전파의 그 속도를 역학조사나 지금 현재의 어떤 거리두기 단계로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이 이런 그 효과를 오래 기다렸다가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로 올리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달라질까요? 이제 그 기억하시는 것처럼 3, 4월 달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다 온라인으로 네. 진행이 돼야 되고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이 아예 진행이 중단돼야 되고 또 10명 이상 모임은 허용되지 않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께 여쭤봤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워낙에 많이 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구 때를 생각하면 그때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병상이 동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겠죠? 네,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상황보다도 지금 네. 전파가 더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와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은 인구가 거의 10배에 가까운 상황이고 네. 밀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유동하는 유동이고. 인구들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그 아주 큰 유행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대유행에 대한 그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병상 확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리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교수님? 뭐 어. 수십 번을 이 질문을 들으셨겠지만은 네,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초기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잘 잡는 것 같으니까 또 이러다가 이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는 약간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큰 유행을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신과 같이 분명하게 그 이 전파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그것들이 실제 전체 사회에서 실현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백신을 현장에서 접종을 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60에서 70%가 접종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엔데믹이 된다. 네. 결국에는. 근데 백신이 뭐 언제 나올지를 알고 지금 뭐 지금 네.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산 체계를 갖추고 이거를 현장에서 전 인구의 60에서 70%를 맞추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역 당국도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뭐 시민들, 국민들은 또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예전에 들었는데 한 번 더 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네, 거리두기의 단계를 정말로 3단계까지 올려야 될지 방역 당국은 신중하게 결정을 그렇지만 빨리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사실 국민들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개개인이 다시 우리가 아주 그 힘든 시기를 지냈던 그 초기 상태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떨어져 있는 마스크 착용률을 빨리 올려야 되겠고 네. 그다음 손위생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굉장히 많은 손실이나 아니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꼭 필요한 그런 사회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런 신체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참여를 다시 해주시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3230번님께서 다음 주 초등 자녀들 개학이라고 하셨네요. 저희는 사실 지금 방학을 해갖고 저희 애들은 집에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니까 일주일에 4번 학교를 갈 수 있게 돼서 아이들이 좋아했다고. 근데 정말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예, 6913번님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시네요. 또 거리에 서 있는데 주변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이제 더우니까 아마 그렇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들 그래도 마스크를 좀 철저하게 정말 좀 힘들고 괴롭지만 또 여름이라 되게 덥잖아요. 네. 그래도 좀 쓰는
다시 그 생활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다시 한번 또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바빠지시고 또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또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